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기초인문과정이라 여러분들이 이번에 11월 12월 기초인문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공부하시냐면 기초과정에서는 기초이론이죠. 그래서 이것은 11월 12월은 인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인문서를 통해서요 세법의 기본적이고 그런 내용들, 그래서 용어를 좀 익히시고 용어를 익히고 그 다음에 또 요거 조세부가의 원칙이 있어요. 이걸 이해하면 이제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조세부가 원칙을 이해하고 또 그 다음에 각 세목별로 세목별 성격 특징, 세목별 특징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전체적인 그 모습을 전체적인 체계를 한번 여러분들이 체계를 이렇게 훑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체계를 이렇게 습을 한번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기본, 이론으로 들어가잖아요. 기본 이론으로 들어가서, 기본 이론 나중에 1, 2월 달에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래서 기본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요때는 이제 시험에서 중요한 그 기본적인 이론들을, 가장 중요한 그 중요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중요 이론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들을 공부해요. 그래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이론들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우리가 심화 이론으로 들어가면 좀 어려운 내용들도 이때 심화 이론을 통해서 어려운 내용들도 이제 공부를 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역시 기본서를 통해서 심화된 이론들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이론 정리가 있는데 핵심 이론을 공부하는데 요약집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요. 요약집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로 가고, 그래서 사례 연습을 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과정을 이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는데, 저희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쭉, 이 이론들을 차근차근, 제가 이번 27회 시험을 통해서도 항상 26회, 27회 시험 보고서 제가 느끼는 것은 시험 당일날 제가 이제 시험 요거 해설을 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해설 강의도 이제 촬영한 곳에서 또 몇 군데 제가 촬영을 했는데 하면서 항상 느끼는 점 뭐냐면 문제심을 보면서 평상시에 수업을 꾸준히 들은 사람이면 내공이 좀 쌓여있는 사람들이면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인데 너무 있죠. 너무 뒤늦게 뒤늦게 핵심만 이렇게 공부하려고 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응용력이 없어서 좀 흔들리기 쉬운 헷갈리기 쉬운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초부터 쭉 해서 내공이 쌓여있는 사람들이면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세법을 고득점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차분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걸 항상 제가 매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쭉 저희들이 준비한 프로그램대로 따라오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고, 제가 이따가 이제 뭘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요약, 핵심,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요약 정리 같은 거 있잖아요. 요약 정리. 필기를 열심히 하시고 막 그러는데, 필기를 하지 못하셨어도, 제가 학원에서는,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동영상 수강생 여러분들은 또 자료가 올라가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인문과정에서는 기초이론에서는 안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이제 OX라든가 무슨 문제 맨날 자료가 날라가요. 그래서 나눠드리는데 배부되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복습해서 바로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약 정리는 안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요 과정 단계마다 제가 이제 요약 제가 필기한 내용 있죠. 설명한 내용에 가장 공부한 내용이 핵심되는 요약 정리는 요약된 내용을 제가 제 카페에 이제 제 개인 카페에 올려놔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카페에 오셔서 다운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포털 다음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포털 다음 카페가 있는데 다음 카페 포털에 강성규 제 이름만 치시면 돼요. 강성만 딱 쳐도 있죠. 자동 검색어에 제가 얼마나 제 이름을 많이 검색했는지 자동 검색어에 강성균 가수하고 그 아래 바로 또 제 이름이 떠요. 다음에서는 네이버에서는 아닌데 포털 다음에서는 강성규 세법 또는 강성규 교수를 딱 치시면 제 다음 카페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카페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등업 신청을 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하시고 한 번만 등업 신청을 해 주시면 다음 카페 앱도 있어요. 그래서 앱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다음 카페 앱을 한번 설치하면 한 번만 가입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설치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저 터치만 하면 바로바로 자료도 다 볼 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카페 앱 같은 거 설치하시거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등업 신청을 하셔야 돼요. 정회원이 돼요. 등업 신청해서 정회원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등업 신청하실 때 노원 에듀프로 누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첫 수업들은 노원 에듀프로 누굽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성별하고 나이를 비공개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걸 봐야지 제가 여러분께 그 맞춤형으로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동영상 수강생 여러분 꼭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에서 광주광역시에서 수업 듣는 뭐 누굽니다 이런 식으로 창원시에서 수업 듣는 누굽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수업 듣고 있는 에듀프로 부산에서 수업 듣는 동영상 수강생 누굽니다 이런 식으로 꼭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여러분들은 노원 에듀프로 누굽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확한 누굽니다 이렇게 해서 등업 신청을 해주셔야지 제가 누군지 알고 맞춤형으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학습 자료실도 있고 여러 가지 합격의 선배들이 여기 에듀프로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영상 수강생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여기 노원에서 공부한 합격의 선배들이 여러분께 또 조언도 드릴 것이고 또 많은 격려의 글도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글도 보시고 또 그 다음에 학습 자료실에서 이제 저런 요약 정리도 올라가실 것이고 1, 2월, 3, 4월 올라가는데 11월, 12월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 자료는 요때만 보시고 그 다음에 복습만 하실 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던져 놓으셔요. 그러면 1, 2월 달에 또 자료가 또 나가요. 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또 심화돼서 나갑니다. 또 이렇게 3, 4월 나가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제 요약된 내용을 핵심 요약집 같은 어떤 그런 내용을 한 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이렇게 토탈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토탈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이제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세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개인적인 세금 관련한 부동산 세금 질문. 또 그다음에 제 카페 장문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 변호사가 있는데 예전에는 질문 답글 잘 달아주더니 요새는 질문이 오면 제가 카톡으로 딱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저 좀 빠졌는지 하여튼 이 녀석이 잘 안 해주세요. 근데 제가 직접 거기다 뭐 급한 것은 전화로 이렇게 전화번호도 알려드리니까 그래서 저 민사든 형사든 법률적인 질문도 또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세금은 저한테 하시고 학습에 관한 질문도 또 저한테 학습자료 질문하는 게 있으니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강의 일정이 있죠. 이것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할 거고 일단 우리 기초 입문서를 통한 우리 11월 11월 기초 이론 있죠? 기초 이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 한번 보시고 용어를 익히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부는 처음부터 이렇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뿌리가 튼튼해집니다. 제가 아깝게 떨어지시고 이런 분들도 제가 2차만 준비하거나 이런 분들 또는 2차만 준비하거나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제가 이게 처음부터 편하게 강의를 다시 들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기초가 튼튼해지거든요. 괜히 좀 자만심 생겨가지고 뒤에 나중에부터 이렇게 여름부터 공부하시고 이러면 후달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소개해드렸고 278페이지 조세 총론인데 자 보세요. 우리 조세 총론은 봅니다. 조세 총론은 두 문제 내외로 출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두 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는데 근데 7회 시험은 한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28회 시험도 두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고 대비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을 공부하냐. 조세 총론을 통해서 봅니다. 조세의를 공부해요. 조세의를 공부하고 근데 조세의는 처음에나 그냥 기초 이론에서 처음에 조세가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조세의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그런 내용인데 처음에만 한번 조세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한 가지 제가 이제 추가해서 좀 알려드릴 것이고 자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세를 분류하는데요.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해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세목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세의 분류는 나중에는 쉬운 부분이고 조세 분류는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세 분류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고 또 오늘 이제 자세히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징수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를 공부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우리 공부들을 보니까 잘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열심히 끝까지 중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합니다. 잘 끝까지 버텨내시고 악착같이. 자, 여러분, 이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세금을 내라고 납세 고지서라는 것이 날라와요. 어떤 세금은. 근데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자,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에게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이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가산세라는 것과 가산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27회 시험에서는 가산세에 관한 내용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제가 7회 시험 전에 개정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산세에 관한 것은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아주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도록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이론만 들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 어떻든 간에 징수 방법은 시험에 직접적으로도 중요하고 간접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징수 방법.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국세나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 있잖아요. 국세나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조세 채권이라고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자가 변제 불능 상태에 빠져서 변제하지 않으니까 채무 재산을 공매나 경매에 넘겨요. 그래서 공매 경매된 자산 매각대금은 그 매각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거냐는 건데 민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니 뭐 물건보다 채권이 물건이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등 뭐 이런 걸 배우게 될 건데 일단 조세 채권 세금을 놓고 봤을 때는 그 매각대금에서 국세나 지방세가요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가져갑니다. 우선해요. 자, 그런데 자, 예외가 있어요. 또 국세, 지방세, 조세 채권보다 더 우선하는 예외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또 시험에서 또 종합 문제 속에서 26회 때 또 나온 것도 있고요. 또 예외도 또 가끔씩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걸 공부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등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또 공부하는데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세금 납부할 의무는 있죠. 일정한 경우에 성립을 하고 성립된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확정이 되고 또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다음에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차튼 그래서 이 부분도 조세 총론에서는 가장 또 많이 출제된 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고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조세 총론은 우리가 법은 지방세 기본법이라는 법과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인데요. 자, 지방세 기본법, 또 국세 기본법, 또 국세 징수법 이런 법들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조세 총론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런 법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이 법들 내용들을 보면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우리 세법이 1차 과목이다. 그러면 샅샅이 다 공부합니다.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우리가 제 2차 과목이고 2차 과목 중에서도 공시효과 나눠서 출제되고 출제 문항수를 봤을 때 비중을 봤을 때 세법을 우리가 민법 공부하듯이 공법 공부하듯이 공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될 건 없지 뭘.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비효율적인 거지. 그렇죠? 수험생은 우리 주어진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강의 자체도 우리가 혹시 출제될지 모르는 그런 자주 한 번도 출제 안 된 부분까지도 찾아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유구한 공인중개사 역사 속에서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출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과감하게 제껴야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은 그런 것들. 그죠? 그래서 그런 지방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한 번 출제도 다시 출제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우리가 합니다. 넘어갔다가 이 중에서도 혹시 또 모른다 이렇게 싶은 것들은 제가 좀 왠지 마음이 가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슬쩍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보고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끼고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우리 조세 총론을 대비를 합니다. 자, 보시면 27회 시험에서 조세 총론은 여기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강의한 내용이
내용이고 그 중에서 강조했던 내용들 중에서 딱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 중에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강조한 내용 중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난하게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이런 부분들 찾아서 공부했다면 허수고한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도대체 총론은 두 문제 자 우리가 거의 무난하게 맞출 수 있고 가끔씩 세법은 한 번도 출제 안 되다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운에 맡겨야 되고요. 그죠?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번에 27회 지난 27회 시험에서 보면은 지방소득세에서 한 번도 출제 안 됐던 내용이 나왔지만 제가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번도 출제 안 됐던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나왔는데 다만 정답은 우리가 맨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다른 4개 지문은 낯설더라도 한 개 지문은 연락에 배웠던 내용이 자, 그게 딱 그 정답으로 딱 그 정답인데 딱 있었어요. 그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맞출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문제 모르는 지방소득세 한 번도 자세히 안 배우는데 하면서 당황해서 문제를 제대로 안 보신 분은, 지문을 안 보신 분은 틀렸겠지만 읽어보신 분은 맞출 수 있던 문제였고, 제가 항상 그랬어요, 시험 전에. 모르는, 한 번도 출제 안 된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할 필요 없다. 지문을 잘 보면 우리 세법은 희한하게도 출제하는 사람들이 센스가 있어서 우리가 세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 출제할 때 답은 항상 튀게 뭔가 다른 지문과 다르게 튀는 것들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상식선에서 잘 보면은 배운 세법의 식으로 보면 답이 보인다고 그랬는데 그 한 문제 커버가 되고 또 우리가 배운 부분인데 아주 깊은 내용이 또 한 문제가 나온 게 있어요.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세라는 건데 그 부분에서 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도 제가 평상시 수업을 잘 듣는 분은 남극, 북극 대륙.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준시가란 말 들어보셨죠?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건데 기준시가, 공시가, 이거 기준시가가 얼마인데 뭐 기준시가 얘기 안 들어보세요?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기준시가라는 것을 매기는데 우리 공시가격을 우리나라에서 매기는데 남극, 북극,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전 세계 전 지구 우리가 남극, 북극 대륙, 그린란드 이런 데까지 우리나라가 다 기준시가, 공시가격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국내 자산에서 양도시에 적용되는 기준시가에 관한 규정은 국외자산 양도시에는 적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당연히. 정답이 국외자산 양도시에 국내자산 양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건 정답이 딱 보면 기준시가였어요. 상식처럼 그걸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게 나왔어도 안 배운 부분에서 나와도 딱 문제를 자세히 보면 튀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답은 고르기 쉽도록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시면 이런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자 튀는 문제가 한 번 출제 안 된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답을 또 포기하지 않으면 골라낼 수 있고요. 그래서 조세 총론을 이렇게 대비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먼저 278페이지 조세 총론에서 조세의를 공부합니다. 자, 거기 보세요. 제1절 조세의인데 요거는 11월, 12월 기초이론에서만 인문서를 통한 기초이론에서만 제가 요걸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라고 하면서 제가 지나갑니다. 1월 달에 온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그런 분들은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시거나 밑줄 절대로 긋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지나갑니다. 자,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278페이지 한번 보시면 조세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자, 줄 글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법령에 조세의가 규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줄을 그어야 되는데 학자들이 조세란 거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사람마다 좀씩 틀리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재정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 강제력에 의해서 부가징수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그랬는데 이게 뭔 얘기냐? 요 세 줄을 쫙 풀어놓은 것이 이 조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제가 보겠습니다. 과세 주체, 아까 용어 설명드렸어요.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인 자를 말하죠.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과세 주체여야 한다. 따라서 조세는 반드시 국가나 자체가 부가징수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공과금이나 공공요금은 조세다 아니다? 아닙니다. 연세 드신 연로하신 제 부모님이요. 제가 5남이녀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입니다. 부모님이
그 부모님이 굉장히 저를 좀 늦게 낳으셨어요. 그래서 온갖 귀여움과 자, 이런 게 떠오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남이녀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이고 부모님이 늦게 낳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연로하신 저희 부모님이 자, 얼마 전에도 부모님 댁에서 그 날씨가 추워졌는데, 저 주무실 때 전기장판도 안 켜시고 또 그 다음에 보일러도 안 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왜 주무실 때 날씨 좀 추운데 쌀쌀한데 왜 안 켜냐. 그래서 전기장판도 켜시고 보일러도 좀 틀었다가 좀 더우시면 끄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라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가스세가 많이 나오지 그러는데, 제가 전기세, 가스세 그런 표현은 잘못된 거라고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도 기억을 못 하시고 전기세, 수도세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표현이죠?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렇게 얘기해야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곳에서 부과하잖아요. 예?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 이런 식으로, 예? 수자원공사 이렇게 공사나 상수사업본부 이렇게 그 국가나 자체가 아닌 곳에서 부과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과금, 공공요금은 조세가 아닙니다. 반드시 조세는 국가 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조세고요. 2번 과세 근거입니다. 줄긋을 필요가 없어요. 예. 한번 쭉 보는 거예요, 편안하게. 과세 근거, 세금을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부과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법률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시험에서 조세 법률주의에 관해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요거는 공무원 세법에서는 시험에 중요한 건데 우리 세법에서는,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뜻만 한번 이해하고 갑니다. 조세에 관한 사항은 국민들의 주머니를 여는 일이니까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대민주주의 시대니까 국회 동의를 받아야죠. 그러려니까 국회에서 제정한 반드시 조세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의하여야만 한다. 자, 이게 조세 법률주의고 우리나라의 헌법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조세 채권이 성립하고요. 어쩌고 저쩌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과세 목적입니다.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뭐냐? 왜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조세를 부과하느냐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조세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경비에 충당할 국고적 목적을 주로 하고, 즉 조세를 부과하는 가장 1차적이고 본원적 목적은 뭐냐면, 자, 조세 재정 수입 조달 목적입니다, 여러분. 재정 수입 조달 목적. 돈이 있어야지 국가나 자체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차적으로 최근에는 경제정책의 도구로 활용되는 목적을 가진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세요. 오늘 너무 긴장하고 계신데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라니까. 지금 교양 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교양 삼아서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편하게 인상 펴시고 자, 여러분 봅니다. 자, 여러분 자, 최근에는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기도 하는데, 종합부동산세를 2005년도에 도입한 이유는요, 재정 수입 조달 목적보다는 그 당시에 부동산 가파르게 상승하고 과열기였잖아요, 2005년도. 그래서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 억제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종부세를 도입한 이유는 사회정책적 목적으로 도입한 이유겠죠? 재정수입 조달 목적보다는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세요. 따라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벌금이나 과태료, 과태료 등과는 자, 구별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국가나 자체가 재정 수입 조달할 목적으로 국민들한테 과태료 부과하고 벌금 때리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의심이 들 때가 있긴 있어요. 아니야, 교통 단속을 막 유난히 심하게 한다거나 주차 단속을 유난히 심하게 하면 이것들이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을 두고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가 아니다. 이렇게 벌금 과태료 과료는 조세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무보상성 되는데, 조세는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 강제력에 의해서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특정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수료, 사용료 등과는 구별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노원구청에 재산세를 냄과 동시에 노원구청에서 수건 한 장, 비누 한 장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심지어는 고맙다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어요. 세금 내면 고맙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말도 한번 한 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세금은 냄과 동시에 직접적이고 그 냄과 동시에 개별적으로 반대급부가 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조세는 무보상성을 특징으로 해요. 간접적으로 자, 국방 외교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나 자, 지방세 같으면 지자체에서 도로도 만들어주고 공원도 만들어주고 자, 그렇게 간접적인 서비스, 간접적인 어떤 반대급부는 있긴 있지만 직접적이고 냄과 동시에 개별적인 반대급부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료나 수수료는 돈을 냄과 동시에 뭘 사용하게 해주고 특정 용역을 대행해 주니까 그런 것들은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조세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세는 무보상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279페이지 5번 납부 이행 방법이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추가해서 요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여기서만 딱 의미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교양이었고 나중에는 이제 강의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처음이자 조세의 이제 마지막이었고 납부 이행 방법만 시험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제 드디어 이제 시험에 이제 진짜로 의미가 있네. 자, 어깨 한번 돌리시고. 뒤로도 돌리고, 아이고, 프리스타일로 알아서 몸을 좀 푸시죠, 여러분들. 프리스타일로 몸을 좀 푸시고. 날씨가, 바깥에 오늘 날씨가 은근히 쌀쌀해요. 제가 오전에 인천에서 강의를 하고 여기 넘어왔는데, 은근히 날씨가 막 쌀쌀해가지고 좀 추웠어요. 그래서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은 추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춥다고, 자, 히터를 켜도록 이제 기관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히터를 켰어요. 중앙 자 이렇게 히터를 켰더니 그 전까지는 수험생분들의 눈이 좀 뭔가 이렇게 막 힘이 있었어요. 딱 이렇게 막 날씨도 춥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막 힘이 있었는데 히터를 딱 트는 순간 있죠? 다 이렇게 개슴츠레해지시면서 힘이 확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제가 공부하는 수험생이 항상 철칙이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안 된다. 공부하는 수험생은 헝그리 정신에 입각해서 적당히 춥고 배고프고 그래야지 헝그리 정신이 생긴다. 이런 걸 또 느꼈습니다. 여기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날씨가 아직은 안에 온풍기가 돌아가는지 하여튼 후덥지근한 것이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눈빛이 풀리는데 힘을 내시면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금 납부 이행의 방법이요. 세금 납부 이행의 방법. 세금 납부는 여러분 보세요. 세금 납부는 이행의 방법.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가 원칙이에요. 세금 납부는 원칙적으로 화폐 경제 시대니까 금전 납부가 원칙입니다. 금전 납부가 원칙이에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자, 화폐 경제 시대인데 금전으로 납부해야지. 돼지 키우는 양돈업자가 있는데 돼지 키우는 사람이 취득세 500만 원 낼 거 있는데 자기가 키우는 돼지 3마리 중에서 돼지들 중에서 탄실한 애들 3마리 끌고 와가지고 노원구청 세무과 공무원 나오라 한 다음에 3마리 돼지 꿀꿀 굴대는 애들 주면서 마리당 시세가 200만 원씩이니까 100만 원 거슬러 주세요.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돼지 받아가지고 뭐하게? 자, 돼지 키우다가 이렇게 공무원들 일 다 끝나지. 그래서 금전 납부 원칙이고 세금은 일시불 납부가 원칙이에요. 한 번에 내는 게. 근데 예외적으로 보세요. 예외적으로 자, 물납이라는 게 허용이 됩니다. 금전 납부 원칙으로서 물납이라는 게 허용이 되고 물건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로서 분할 납부라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분할 납부도 허용이 되고요. 자, 그래서 세금은 자, 이렇게 물납과 분할 납부라는 것이 허용이 되는데 여러분 저기 보세요. 허용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허용돼요? 예외적으로만 허용돼요?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또 아무 세금이나 물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납할 수 있는 세금은 법에 딱 정해져 있고요. 일정한 요건과 절차가 있는데 그 요건과 절차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배울 것이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 뜻을 이해하시고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을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먼저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이 있는데 지방세는 많은 세금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재산세만 물납이 허용돼요. 다른 세금들은 안 돼요. 지방세에서는. 지방세 많은 세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허용돼요. 시험에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지방세법상 납부이행 방법으로서 물납은 취득세, 재산세 하나여 허용하고 있다. OX예요. X입니다. 뭐만 허용돼? 재산세만. 근데 슬쩍 취득세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에요.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종부세. 이 종합부동산세가 자 2015년도까지는 종부세가 물납이 허용됐었는데 자 2016년도부터 종합부동산세 물납 폐지됐습니다. 요거 알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물어볼 거라고 했는데 27회 시험에서 종합부동산세 종합문제 속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할세기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물납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물어봤고요. 양도소득세 있죠? 양도소득세가 2015년도까지 얘도 물납이 허용됐었는데 2016년도부터 양도소득세도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폐지됐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문제에서 자 그럴듯하게 납부할세액이 얼마 초과할 때는 뭐 물납할 수 있다, 어떤 거로 물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물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 상속세. 자, 상속세, 증여세가 있는데요. 자, 증여세가 있는데 상속세는 물납이 허용이 됩니다. 상속세는 물납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증여세는 또 물납이 작년까지 허용되다가 2015년도까지 허용되다 2016년도에 폐지됐고요. 그 다음에 뭐 법인세도 있지만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고 하여튼 얘 어떻든 간에 물납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상속세나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같은 애들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상속세, 증여세나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에서 얘네들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내용이 우리 시험 범위였었는데 지금은 상속증여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어요. 그래서 웃다튼 간에 제외됐지만 하여튼 국세 중에서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은 뭐 하나 기억하면 돼? 상속세 허용된다는 거 하나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뭐만 허용되고? 재산세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할납부 보시면 분할납부요. 자, 여기 보세요. 일시불 납부 원칙으로서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이 있는데 지방세에서 역시 재산세가 허용이 되고요. 재산세 허용이 되고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있죠? 예, 줄여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허용이 됩니다. 분할납부. 아까 물납은 안 됐지만 뭐는 허용돼? 분할납부는 허용돼요. 양도소득세가요.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물납이 안 되는 거지 양도세도 뭐는 허용된다? 분할납부 허용되고. 그 다음에 자 국세에서 또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또 법인세 등이 자 이렇게 분할납부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요 얘기는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물어보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자, 시험에서 또 이렇게 나옵니다. 지방세법상 잘 들어보세요. 자 지방세법상 그렇게 웃으시니까 얼마나 예뻐. 아이고 그냥 자 눈이 안 좋으신가 막 그냥 진지하게만 그냥 인상 쓰면서 지금 보이신데 좋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보시고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는 아이고 내가 번호 얘기하려고 했더니 우리 주관식 아닌데 우리 객관식인데 바로 그냥 물어보려고 했더니 주관식으로 말해버렸네. 자 그래서 김이 빠져버렸는데 일단 보세요. 자 시험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다음 중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상속세, 5번 양도소득세. 어떤 겁니까?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자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봐라. 그랬을 때 어떤 겁니까? 재산세. 상속세는 고르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국세니까. 그죠? 자, 제가 지방세법상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어떤 거라고요? 재산세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는 이거 내용을 배우면 다하게 이걸 알고 있는지를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279페이지 5번 납세 의무의 이행의 방법입니다. 화폐경제 시대인 현대에 있어서는 조세는 금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 의무자의 조세 납부의 편의를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물납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물납과 할 수 있는 세금들 우리 교재는 안 나왔지만 지금 아직 나중에는 나와요. 기본서 나오면. 그래서 안 나왔지만 제가 미리 납부 이행 방법으로 이렇게 물납과 분납부 자 그 다음에 허용되는 세금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셨죠? 이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핵심 요약 정리 거기서 저 카페 오셔가지고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필기가 다 돼 있어요. 거기 다 요약 정리 돼 있고요. 279페이지 보겠습니다. 제2절 조세의 분류와 체계입니다, 여러분. 자,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를 하는데 조세 분류는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테마가 조세 분류 출제가 되는데 어떻게 조세를 분류하느냐? 먼저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해요. 국세와 지방세로요. 자, 이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겁나게 빠른 닭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겁나게 빠른 닭. 모르세요? 요거 겁나게 빠른 닭 모르시는구나. 인터넷 유머인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구나. 어떤 젊은 애가 있죠? 어떤 젊은 애가 스포츠카를 몰고 있죠? 스포츠카를 몰고서 지방 한적한 도로를 자 룰랄라 딱 이렇게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백미러로 보니까 있죠? 뒤에서 엄청난 속도로 뭔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앞질러가지고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야? 그래서 자기도 그냥 막 그 악셀을 밟아가지고 막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닭 있잖아요. 겁나게 빠른 닭이 막 자기를 앞질러서 막 가는 거예요. 소들같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적한 농가 근처에서 이 닭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농가에 가봤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세요. 할아버지 겁나게 빠른 닭 보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여요. 할아버지 그 겁나게 빠른 닭 저한테 파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보고 막 일만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100만 원 드릴 테니까 저한테 파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얼굴 한번 또 헐깃 보더니 일만 하세요. 할아버지 300만 원 드릴게 파세요. 그런데 또 할아버지가 얼굴만 한번 보고 그냥 일만 하세요. 그래서 얘가 젊은 애가 열받아가지고 할아버지 아이고 참 그거 얼마를 주셔야지 저 파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 하여튼 저한테 좀 파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일하다 말고 딱 얘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씨 잡혀야 팔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자 이거 보니까 이거 인터넷 유머인데 우리 저쪽 사장님만 안 웃으셨어 지금? 공감이 안 된다는 얘기 지금? 사장님 별로 이제 뒤늦게 웃으시네 이제.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 어떤 얘기인지 조세 분류 과세 주체에 따라서 분류하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별로 안 웃긴 얘기를 하더라도 막 웃어야 돼요. 특히 수강생이 빽빽히 들어찬 강의실에서는 별로 안 웃긴 얘기 하더라도 누가 한 명 웃으면 막 따라서 웃는데 강의실이 빽빽히 안 차 있는 이런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웃고 싶어도 쪽팔릴까봐 안 웃어. 사람들이 안 웃고 그러는데 웃고 싶을 때는 막 웃고 따라서 막 외울 때는 외우시고 막 그래야 돼요.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아셨죠? 그게 집중력이 유지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껏 준비한 금주의 유머를 딱 했는데 웃기려고 근데 여러분이 반응이 썰렁해. 그러면 속으로 생각합니다. 다시는 농담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진도만 막 나가.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서 막 쥐나는 거지, 여러분들. 자, 여기 봅니다. 우리 조세를 분류하는데 먼저 여기를 보세요.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해요. 과세 주체. 아까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 있는 자 과세 주체라고 했죠. 그래서 과세 주체는 아까 국가도 있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는데 국가가 과세 주체인 조세가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조세가 지방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래서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요. 근데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국세 세목들이 쫙 있고요. 지방세 세목들이 쫙 있는데 처음에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옛날 시험에는 다음 국세 세목으로 옳게 짝져진 것을 골라라. 다음 지방세 세목으로 옳게 짝져진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자 그렇게 문제가 안 나옵니다. 지금은 이런 식이에요.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아까도 제가 물어볼 때 다음 지방세 중 뭐 물납이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는 뭐 이런 식으로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문을 잘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앞에만 보고서 탁 답 고르면 3000%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국세냐 지방세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것만 주의하시면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얘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대체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세목들은 대부분 알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외울 필요는 없고 문제 풀 때만 주의하면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국세는 여기를 봅니다. 내국세라는 것과 관세로 구별이 돼요. 자, 관세로 구별이 되는데 내국세는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국세청에서 담당합니다. 많은 내국세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세는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그 세관에서 부과하는 거잖아요. 관세청에서 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미국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수입해서 63 빌딩 옆에다 딱 세워놓고, 하와이 섬 수입해서 외로운 섬 우리 땅 독도 옆에다가 딱 갖다 놓고, 이런 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게 부동산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세법 중에서도 부동산 세법을 시험 범위로 하니까 관세는 우리 시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지, 전혀 없지. 그러니까 관세는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되는 세금이 아니고, 내국세가 우리 시험 범위인데 아까 얘기했어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내국세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1세목,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1세목,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원칙인데요. 예외도 있는데 알 필요 없어요. 시험에서 중요한 말이냐? 안 중요해요. 자, 시험에서 안 나와요. 자, 그냥 교양. 처음에 세법 공부할 때 교양으로 알아두세요. 국세는 하나의 세목이 있으면 하나의 세법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법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이. 소득세 그러면 소득세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세목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런 말뜻만 이해하고 가면 돼요. 근데 지방세는 있죠? 학자들이 지방세는 단일법주의 또는 단행법주의, 통합법전주의 어쩌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방세는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등록면허세 그러면 등록면허세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법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등, 자, 이런 세금들이 몽창 다 들어있어서 학자들이 지방세는 단일법주의, 통합법전주의 어쩌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법에 자, 여러 세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럴 때 지방세는 여기를 보세요. 과세 주체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방세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습니다. 아까 배웠어요. 한 가지 제가 알려드렸어요. 특광,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 이 세금을 내면 이게 돈이 어디로 가느냐를 생각하면 돼요. 특광,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 아까 배웠는데 어떤 거? 네. 아니, 아까 배웠는데 그 세금이 어떤 거냐고. 그렇지. 여러분, 취득세는 특광,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더 있는데 오늘은 취득세만 하나 알고 갑니다. 그 다음에 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그 자치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아까 배웠습니다. 어떤 거? 자, 등록면허세는 자, 구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구도가 과세 주체가 되고요. 자, 시군구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 아까 배웠는데? 그렇습니다. 재산세요. 자, 그리고 더 있는 거 나중에 또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오늘 딱 알고 갑니다. 일단 기초이론에서 자, 주요 지방세 3개 세목의 과세 주체 알고 가는 건 상식입니다.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누구다? 소리를 내시라고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누구다? 구도. 재산세는 누구다?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279페이지 보시니까 조세 분류에서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를 분류합니다. 조세는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세, 자, 세목들이 쭉 나왔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양도소득세 6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7문제가 나오고, 종합부동산세 1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예.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는 시험에서 출제 안 되는 세금이죠? 자, 농어촌 특별세는 나중에 이름을 자주 보게 될 거예요. 독립학 문제는 안 나와도 자주 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농특세는 시험과 관계가 있지만 나중에 보고, 지방세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동그라미 2번이요. 취득세 서너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등록면허세 1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재산세 3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이런 애들은 자주 이제 이름을 또 보게 될 거고요. 지방소득세에서 독립화 문제로 한 문제도 안 나오다가 27회 시험에서 독립화 문제로 자세한 내용이 나왔지만 또 28회 시험에서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 몇몇 특징들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나머지 세금들은 우리가 자주 이름을 보게 되고 독립화 문제로는 안 나오지만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되는 세금들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세와 목적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또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예. 자, 세금을 걷어서 있죠. 어떤 세금은 걷어가지고 이 세금 어디다 쓸지,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조세를 또 구분합니다. 조세의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보통세라는 것과 보통세와 우리가 목적세라는 것으로 조세를 분류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통세는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대부분 조세는 다 보통세입니다.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다가 쓸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걷어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적인 운영경비 충당해요. 공무원 월급도 주고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그냥 그렇게. 자, 근데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세 같은 국세는 걷어서 일반적인 국가의 운영경비 충당합니다. 국방, 외교, 치안 뭐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경비 충당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세들은 다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보통세인데요. 사용 목적이 애초에 법에 딱 정해져 있는 세금들이 있어요. 이 세금은 걷어서 어디다 쓸지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한다? 목적세라고 합니다.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목적세에는 국세 세목 중에서 목적세가 있고 지방세들 중에서도 목적세가 있어요. 자, 국세 세목 중에서 목적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교육세예요. 여러분, 교육세는 어떤 목적으로 쓸지 짐작이 돼야 안 돼요? 되지, 여러분. 자, 이 사용 목적을 정확히 외울 필요 없어요. 정확히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짐작만 하면 돼요. 교육 재정과 교원의 처우 개선과 교육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쓰려고 걷는 세금이에요. 그 목적, 교육 목적으로. 또 그다음에 여기 봅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는 게 있어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 얘도 세목 이름만 보고 짐작이 되시죠? 교통 기반 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나 자, 에너지 보존 정책 탐사 이러는데 자, 환경 개선 정책 등에 쓰려고 환경 개선이나 환경 개선 정책 등에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름만 보고 짐작만 하면 돼요. 여기 보세요. 필기 목숨 걸지 말고 교재다 있는데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딱 보니까 얘도 알겠네. 어떤 목적으로 쓰겠어요? 농어촌을 위해서 쓰겠지. 농어촌의 산업 기반 시설 확충이나 농어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쓰려고 걷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 여기를 잘 보세요. 설명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저 교재 다 있어요. 자,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수자원 보호 등과 소방 안 적어도 된다니까 교재에 있어서 이따 동그라미만 치면 돼요. 여기 잘 보세요.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수자원 보호 등과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목적에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목적세입니다. 또 보세요. 지방교육세라는 게 있는데 국가교육재정을 위한 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목적세냐 보통세냐 분류는 역시 법령에서 구별하는 거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국세 중에서 목적세 세 가지요. 어떻게 외우느냐? 머리글자를 따서 교교농, 지방세 중 목적세 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어요. 세법은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피날레는 보고 암기하고 아셨죠? 기본적인 것도. 그래서 목적세는 이 얘네들 어떻게 외우느냐? 가볍게 이렇게 한번 하고 지나가면 돼요.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교교농 찌찌. 에브리바디 다 같이 시작. 교교농 찌찌.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 뭐라고요? 농어촌 특별세. 자, 소리를 안 내면 안 된다니까 우리 사장님 이제. 자, 찌찌. 목적세 찌찌는 어떤 거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애들이 목적세입니다. 교교농 찌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뭐다? 보통세입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279페이지 보니까 보통세와 목적세. 조세는 조세 수입 용도의 특정 여부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통세 동그라미 1번 봅니다. 279페이지 하단에 목적 구속 금지 원칙에 따라 그 목적에 구속된다는 거예요. 그 세금이 금지 원칙에 따라서 그 조세 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권자의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는 일반적인 조세를 말한다.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세금이 보통세인데 동그라미 2번 목적세를 제외한 조세.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나보라고요? 보통세입니다. 280페이지 한 장 넘기시니까 목적세 봅니다. 동그라미 목적 구속 금지 원칙의 예외에 따라서 조세 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어서 그 특정한 경비 목적에만 충당되는 예외적인 조세인데요. 국세에서 목적세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머리 글자를 따서 동그라미 하시면 되지. 교농. 그 다음에 지방세, 목적세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지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목적세 찌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 그러면 동그라미 하셨으면 절 봅니다. 목적세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보통세다, 목적세다, 보통세다. 주요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보통세. 상목세 특정되어 있지 않고 목적세 다섯 가지 어떻게 외운다? 교교농 지요. 시험에서 다음 중,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음 중 조세 수입 용도가 특정된 목적세로서 옳게 짝져진 것을 골라라. 그러면 찌찌 골라야 되고. 자, 또 예전 시험에 농어촌 특별세는 조세 수입 용도가 특정된 목적세인 지방세이다. OX요. X지 지방세 아니고 이제 뭐라고요? 국세라니까.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적세, 지방세 중에서 조세 수입 용도가 특정된 목적세로 옳게 짝져진 거 골라라. 또 농어촌 특별세는 조세 수입 용도가 특정된 목적세인 지방세이다. 지방세 아니고 뭐예요? 국세고. 이런 식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목적세 종류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 목적세 요걸 한번 하고 외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세 어떻게 외운다고요? 교교농 찌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